중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2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15%가 대미 수출이라고 보면 이제 수출이 빵이 됐을 때 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1,900만 명 정도 돼요. 문제는 1,9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다고 해도 중국은 명분을 이것을 이제 만약에 잃는다고 하면은 이건 결집안 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수출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 되죠. 그래서 거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유럽이 미국한테 이제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미국하고 원수를 지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럽이 중국하고 새로운 무역 전쟁을 벌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중국의 내수라는 걸 보면은 인당 소득 이제 13,000달러, 대도시 지역 한 25,000달러인데 우리는 그걸 다 겪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이 이게 중국의 중산층이 원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먼저 타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이게 트럼프가 4년 임기인데 지금 100일 된 상태에서 타결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3년 8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 더 강화된 이제 요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빨리 합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중이 서로 이제 그 싸움만 하고 이게 본격적인 합의나 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땐 그것은 미국은 하고 싶은데 중국이 뒤로 계속 궁둥이를 빼는 이유는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그럼 합의를 하려 하는 건데 최대한으로 뒤로 늦출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만큼 중국이 힘들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50% 지금 39%까지 떨어졌는데, 내년 1년 정도 지났을 때 만약에 이게 이자를 보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년 뒤에 하는 중간선거에서 이건 이제 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제 정책이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서방 세계가 생각하는 중국하고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있고 시위 자유도, 집회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거나 고통이 있으면, 이게 세게 들어오면 바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표심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의 양이 커졌을 때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권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고통의 인내력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하냐로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벌써 뭐 40, 50년째 제재받아서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사는데도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요. 중국도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수출을 막아가지고 전체 수출의 15%가 날아가가지고 GDP의 2.8%가 감소된다고 해가지고 손들고 항복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49%라고 봅니다. 이유는 중국은 이미 대약진 운동 때 그때 4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굶겨 죽인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4천만 명이 굶어 죽어도 국가를 그대로 끌고 나가는 나라인데, GDP에서 2.8% 정도 감소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손들고 항복하고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49%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 평가하는 것은, 뭐 미국의 압력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중국이 협상에 나온다, 이것은 중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 조금 이제 아닐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가능성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5월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3이라고 하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되면 타격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수출을 3을 못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문제는 이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대부분 생필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필품의 재고가 이게 이제 한 3개월 되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의 상품 재고가 스탁아웃 되는 순간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통신회사가 해킹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유심 칩 이거 받으려고 이게 지금 뭐 난리인데, 그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만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월마트 매장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만약에 월마트 매장의 60%가 빈다, 이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 수가 있고, 또 하나 놓고 보면 결국은 연말까지를 보면 뭐 중국도 춘절, 우리도 이제 뭐 추석, 미국은 크리스마스 특수잖아요. 10월, 11월, 12월에 1년 장사 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모든 이제 제품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수출하게 되지만, 이것을 크리스마스 용품을 발주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제작하는데 한 3달에서 2달 정도 걸리고 운송하는데도 한 달, 2달 정도 걸리고 미국 내에서 통관이나 디스트리뷰션까지 하면 대략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5월 말까지 이게 주문이 안 들어가게 되면 금년 12월 달에 미국의 크리스마스의 용품들이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월마트의 스탁아웃하고 이 크리스마스 용품에 문제가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3개월 뒤에 좀 길게 보면은 9개월 뒤에 이게 소비 대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중국하고 5월 달 정도에 적어도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 가능성 요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들었던 질문의 연장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전에 일본의 엔화 절상시켜가지고 일본 경제가 팍 주저앉았던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건가요? 미국이 그래서 중국을 그게 공격하는 이제 미란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무역 수지를 핑계로 해서 환율,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을 미국이 중국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환율 경쟁력으로 중국을 자초시키는 방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일본을 그렇게 자초시켰던 것은 소위 말하는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게 같이 동의를 해서 같이 일본을 눌러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이게 선호가 조금 바뀐 것이 가장 이제 최대 우군인 뭐 미국의 외갓집이잖아요, 유럽을. 외갓집을 상대로 전쟁을 해버려가지고 외삼촌들이 지금 화가 났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다가 지금 이제 적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럽을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환율을 중국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리가 예스맨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죠. 우리는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율이 가장 좋은 최종의 궁극적인 방안이지만 트럼프의 이게 전략의 선호가 바뀌면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마라고 합의를 이게 프라자 합의처럼 마라고 합의를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중국이 지금 동남아하고 유럽하고 계속 추파를 던지냐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이제 적이 돼버리면 그건 중국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빈 공간, 미국이 헛발질해서 우방하고 친구를 적을 만들어버린 것을 이걸 날로 주워먹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쉽게 돌아서기 어렵죠. 그래서 아시아하고 유럽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이걸 트럼프가 까먹었는데 그걸 트럼프만 모르는 거죠. 그 신뢰를 까먹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중국이 아마 지금 트럼프의 저런 관세 정책에 있어서 화장실에서 웃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그런 게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네가 받는 그 수출에서 타격보다도 이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이 배제가 사실 최근 4년 동안 중국으로서는 가장 아팠다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것은 전통적으로 관시, 친구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나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제가 보면 현명하신 어르신이고 대통령인 것이 중국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면서 그걸 다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중국이 그걸 절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전략이라고 하면 그것은 월드 투 차이나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을 공략해야 되는 이 그림으로 가는 것이 중국을 압박하고 변화를 주게 되는 핵심인데 지금 트럼프 정부를 놓고 보면 월드 투 USA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이런 구도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뒤로 뻗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스텝들 트럼프의 전략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맞지만 이제 주먹이 어떻게 생겼냐 보면 튀어나온 게 맞는데 이 뒤에서 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간 것은 안 보고 이것만 보다가 보니까 계속 이제 꼭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무역 적자 3천억 불을 해결하려고 이게 전 세계하고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시총이 6조 4천억이 빠졌어요. 그럼 3천억 줄이려고 6조 4천억에
시총을 떨어뜨린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 여기에 대한 사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답은 심플하죠. 기다리면 된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돈은 정치인들보다도 월등히 더 예측력도 높고 현명하죠. 그래서 돈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개수는 이제 트럼프 파워시는 이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시진핑이 주목하고 걱정하는 게 14억 중국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하면 트럼프는 돈이겠네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스터 트럼프의 적은 중국이나 이게 시진핑이 아니고 이건 미스터 M입니다. M, 첫 머니. 번째는 마니, 두 번째는 마켓. 그래서 이게 주가가 답을 내주는 거고요. 세상에 누가 제일 총명하냐고 그러면 하버드 박사, MIT 박사가 아니고 이것은 돈입니다. 돈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주가가 빠졌다? 한국 주가 왜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만 한국이 성장률이 1%밖에 되지 않더라.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있고 봤더니만 한국의 대표 기업이 뭐 30년 1등 하던 게 2등으로 추락했더라. 삼성이 왜 파냐고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듯이 두 번째는 이제 뭐 정권의 힘이라는 것은 선출직의 힘은 민심이에요. 지지자들이 계속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절반이 51%가 지지했다가 이게 39%로 100일 만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12%가 포기했다는 얘기고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12%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모든 정책의 동력이 잃게 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표심이 두렵고 이것을 이제 이기는 뭐 대통령은 누구도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BBC 특파원이 이제 중국 현지를 취재한 내용이 잠깐 유튜브에 나왔는데 보니까 수출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거리가 없고 힘들어하고 또 내수 쪽에 같은 신발 만드는 사람인데 내수를 중점으로 하는 곳은 뭐 그래도 괜찮다 하고 카드 게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상태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는 이 관세 정책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견딜만한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제조업에 뭐 종사하는 사람이 한 2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15%가 대미 수출이라고 보면 이제 수출이 빵이 됐을 때 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1,900만 명 정도 돼요. 1,9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는 뭐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로 1,900만 명의 대량 실업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래? 이제 그거를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긴 한데 문제는 1,9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다고 해도 중국은 명분을 이것을 이제 만약에 잃는다고 하면은 이건 협상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시선, 그렇죠. 시선과 고용 이 두 가지의 무게 중심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시선, 명분, 체면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수출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 되죠. 그래서 거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유럽이 미국한테 이제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미국하고 원수를 지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럽이 중국하고 새로운 무역 전쟁을 벌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못 팔았던 그 품목들의 수요 구조는 유럽이 똑같다고요. 선진국에서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공급했던 것은 미국의 소비가 중국 소비와 뭐 유럽의 소비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기저기 하나가 이게 한 박스가 10,000원 하던 것을 우리가 200 몇 프로 받는다고 치면 우리 30% 깎아가지고 이거 10,000원짜리 7,000원에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훨씬 더 지금보다 싼 이제 공산품을 쓰게 되지만 그것이 유럽의 제조업을 이제 치명타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미국처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량 실업자를 막는 방법은 유럽으로 수출을 대거 늘릴 수 있는 가능성, 저가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사우스죠. 이쪽 나라들 이제 75%가 미국 이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한 20%만 더 늘리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요. 그래서 20%를 지금 과잉 생산한 것들을 보낸다고 그러면 덤핑을 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한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서 공산품의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 현상 이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얼마나 이게 급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못했는데 그거를 다른 데로 밀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제 유럽이나 글로벌 사우스들의 엄청난 반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절할래 하는 문제고,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사줄게 이러면 되는 거죠. 수출은 그쪽에서 하고 반대로 수입을 대폭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글로벌 사우스를 이제 달래는 방법은 중국이 내수 시장을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키우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원자재를 대폭 사주면서 빠트를 치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의도치 않게 만든 것은 두 가지인 것이, 하나가 중국의 내수.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이에 한미 경쟁 끝났고 중국에 탈중국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이건 정반대로 가야 되는, 중국 내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지만 뭐 아프리카 중남미는 구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시아의 업그레이드, 아시아가 지금 확 커져 올라오면서 소득도 늘어나는 이쪽이 아마 멕시코, 캐나다가 막히고 중국하고 베트남이 막히게 되면 우회 생산 기지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아세안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이제 헛발질은 헛발질 또는 묘한 것 때문에 그 중국의 전략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변화는 두 가지. 차이나 스펙, 차이나 내수가 이게 커지는 것, 또 하나는 아시아 업그레이드.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중요한 포인트, 요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 먹냐가 결국은 또 새로운 이제 경제 활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한국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것이, 이번 무역전쟁에 한국이 뭐 자동차를 수출을 못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중국의 내수라는 걸 보면은 인당소득 이제 13,000달러, 대도시 지역 한 25,000달러인데 우리는 그걸 다 겪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쓰고 하는 것이 이게 중국의 중산층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국에다 잘 파냐는 것에 이제 방법인데, 그걸 탈중국하자 뭐 이제 이러면은 답이 없고, 근데 문제는 중국도 지금 거지도 동양할 때 현금 받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이제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온라인, 우리 테무나 알리처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의 제품을 다시 갖다 팔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과거처럼 점포를 200개, 500개, 8,000개를 만들 필요 없이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도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고 좋은 이유도 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중국이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하고 가전제품에만 이제 보조금을 줬다가 새로 교체를 하면 이번에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노트북, 핸드폰을 이걸 교체를 하니까 중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 샀던 핸드폰하고 지금 메모리 용량이 몇 배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이 다시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확대, 그리고 내수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 보면 앞으로 동남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트럼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4년 동안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우리 제품 갖다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제일 나쁜 것이 랭귀지 배리어가 있어가지고 말레이어, 태국어, 뭐 미얀마어 이걸 우리가 못해가지고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한테는 지금 엄청난 이제 굴러들어온 호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지금 인구가 40몇만 뭐 그러던데, 다문화 가정의 그 애기들이 보면 아빠 말은 잘 못 배우더라도 엄마 말은 그대로 다 배웁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시집 오신 우리 동남아에 있는 제 엄마들이 애기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의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그 엄마의 네이티브 랭귀지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대학까지 교육받았을 때 완벽한 아세안에 최적화된 전문가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가끔 엄마 고향에 가서 친척들하고 교류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컬처럴 디퍼런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뭐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아세안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반도체 투자하는 것만큼 다문화 가정에 이 자녀들한테 한국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또 커질 수 있는 아시안 마켓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법을 이제 다른 나라는 없지만 한국은 쥐고 있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